파파노, 마마양, TV.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오키나와 여행에서 경험했던 너무 좋았던 장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트로피컬 비치라는 곳인데요. 우선 이곳이 어떤 곳인지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오시죠. 어떠셨나요? 트로피칼 비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뚜벅이도 오키나와의 해변을 즐길 수 있다는 점. 즉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다의 빛깔만으로 이곳을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오키나와는 남북으로 상당히 긴 섬인데요. 한국 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시는 소위 에메랄드빛 혹은 포카리 스웨터 같은 바다는 오키나와의 북쪽으로 가야만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로피칼 비치는 오키나와 섬 전체에서 보자면 비교적 남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휴양지스러운 바다색은 북부 쪽의 해변 혹은 배를 타고 나가야 하는 작은 섬들의 해변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러나 내가 뚜벅이인데 오키나와에 와서 오키나와 본섬의 해변을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만 한 곳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다른 비치에 비해서 패키지 관광객이 거의 없고 현지인들이 많아 로컬 분위기를 느끼기에도 무척 좋습니다. 자, 이 정도면 트로피칼 비치가 어떤 분에게 좋을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 외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우선 이 비치는 스노클링은 불가능합니다. 안전상 금지하고 있기도 하고 일단 비치 자체가 모래 비치입니다. 상당히 부드러운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애초에 물고기가 돌아다니지 않아요. 우리가 스노클링 때 보는 형형색색의 물고기는 주로 산호 군락지에서 발견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암석 비치가 아니라 유형구간 전부가 고운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아쿠아 슈즈도 없어도 됩니다. 물론 신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또한 수질은 상당히 맑지만 모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수의 흐름 혹은 휴양객들이 수영하면서 물장구를 칠 때 모래들이 흩날리면서 수면 아래의 시계는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령 물고기가 오더라도 찾기가 어렵죠. 스노클링보다는 물놀이에 최적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암석이 없기 때문에 물놀이 하면서 다칠 우려도 없습니다. 여름철에는 안전망과 세이프티 가드가 있고요. 샤워실도 운영하며 파라솔 및 튜브 대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섬의 다른 유명 비치에 비해 파라솔 및 튜브 대여료, 샤워실 이용료 등이 상당히 저렴해요. 수심은 그리 깊지 않습니다만 만조시에는 성인의 경우에도 발이 안 닿는 부분이 절반가량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주의는 해주셔야 합니다. 또 이곳의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후에 신나게 물놀이를 한 다음 저녁이 다가올 무렵에는 이곳에서 멋진 노을을 볼 수가 있어요. 해는 서쪽으로 지죠. 이 비치는 오키나와의 서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노을까지 보신 후에 나시내로 복귀할 수 있는 일타쌍피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적힌 정보는 트로피칼 비치 공식 홈페이지의 정보인데요. 2024년 8월 기준으로는 모두 정확한 정보였습니다만 그 후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내가 여길 가봐야 할지 아닐지 정도는 판단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나하 시내에서 트로피칼 비치는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가야 할까요? 우선 트로피칼 비치의 위치를 잠시 보겠습니다. 나하 시내에서는 직선거리로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숫자만으로 감이 안 오실 분들을 위해 구현 설명을 드리자면 이 거리는 서울역에서 양재 IC 정도까지의 직선거리와 비슷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예로 들면 홍대 입구에서 뚝섬역까지의 거리 정도예요. 우측의 오키나와 본섬 전체 지도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나하 시내에서 그리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할 겁니다. 일단 버스는 나하 버스 터미널에서 탈 거예요. 나하 버스 터미널은 뚜벅이 여행자들이 찾아오기에 매우 쉽습니다. 나하에 오시면 무조건 타실 수밖에 없는 그 유일레이를 타고 아사히바시 역에 내리시면 곧바로 나하 버스 터미널과 연결됩니다. 나하 버스 터미널은 복합몰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버스터미널 1층의 남쪽으로 오시면 여러 개의 승강장이 있습니다. 사실 반드시 나하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탈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머무는 숙소 근처에 버스 정류소가 있다면 구글 맵으로 검색하셔서 트로피칼 비치로 가는 버스를 잡아 타셔도 됩니다. 어차피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동선상으로 굳이 나하버스터미널로 오시는 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나하버스터미널에서 탑승을 권유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래 이유들을 보시고 굳이 버스터미널까지 갈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숙소 근처에서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첫째로, 여기에는 탑승장마다 전광판이 있어요. 전광판에는 한글도 나오기 때문에 초행자도 버스 탑승하기가 무척 쉽습니다. 둘째로, 노선이 다양해요. 10번 승강장, 11번 승강장. 여기에서 총 3개의 노선이 트로피칼 비치로 갑니다. 따라서 굳이 버스 도착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오시더라도 많이 기다릴 필요 없이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셋째로, 편의점, 식당 등이 근처에 있어서 비치로 가기 전에 식사 해결을 할 수 있고 비치에서 먹을 간식류를 보충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버스터미널에서 탑승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전광판이 잘 나오기 때문에 어느 버스를 타야 할지 판단하기가 무척 쉬워요. 게다가 일본의 시내버스들은 승하차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쾌적하게 버스를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승강장의 모습이에요. 저는 10번 승강장에서 32번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만 11번 승강장에 26번 혹은 99번을 타셔도 거의 유사한 코스로 트로피칼 비치로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원하는 버스가 오면 탑승해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오키나와 버스를 처음 타보는지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키나와 버스 이용법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오키나와의 버스는 대부분 앞문으로 타고 앞문으로 하차합니다. 결제는 현금으로 하셔야 합니다. 교통카드가 있긴 합니다만 한국 여행자가 그 교통카드가 있기가 어렵겠죠. 탑승하실 때에는 우측 사진 참고하셔서 승차권을 뽑으시면 됩니다. 승차권 크기는 예전에 우리 서울 지하철 종이 승차권보다 조금 더 작은 정도예요. 승차권을 뽑으시면 다른 건 안 보셔도 되고 크게 적혀있는 숫자만 봐두시면 됩니다. 이 숫자는 여러분이 탑승한 정류소의 위치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 숫자에 기반해서 버스 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내릴 때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하차벨을 누르시면 되고요. 내리실 위치는 구글맵 켜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내리시기 전에 하나 유심히 봐두셔야 하는 게 바로 차량 앞쪽에 설치된 전광판입니다. 이 전광판에 보시면 아까 승차하실 때 승차권에 적힌 번호가 나와요. 저 전광판에 적혀있는 금액이 여러분이 하차 시에 내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처음 탑승하셨을 때는 이 금액이 적었을 텐데 주행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금액이 늘어나는 시스템입니다. 마치 우리의 택시 미터기 같죠? 여하튼 계산은 내리는 위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리시는데 전광판에 저렇게 찍혀 있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네, 여러분은 2번에서 탑승하셨기 때문에 760엔을 내셔야 합니다. 3번에서 탑승하신 분은 730엔, 4번에서 탑승하신 분은 670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 어렵지 않죠? 이제 내리실 때 670엔을 준비하셔서 여기 보이는 운임투 입구에 승차권과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나하 시내에서 트로피칼 비치로 가봤더니 620엔이 나왔었는데 버스 노선에 따라 금액은 약간씩 다릅니다. 혹시나 동전이 없다면 1000엔 지폐는 환전기에 넣어서 동전으로 교환이 됩니다. 그런데 뭔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기사분께 현금을 주셔도 기사분이 잘 처리를 해주세요. 한국과는 달리 하차할 때 어버버거리고 있어도 뒤에 사람들이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십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5000엔 혹은 10,000엔 권만 가지고 탑승하시면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동전으로 준비해 두시는 게 베스트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최소 1000엔권 지폐로는 미리 바꿔두셔야 합니다. 하차 정류소는 컨벤션 센터마의 한국말로 컨벤션 센터 앞 정류소입니다. 가끔 구글맵으로 트로피칼 비치를 검색하면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 내려주는 버스들을 추천해 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약간이라도 더 많이 걸어야 합니다. 특히 리무진 버스들이 맞은편인 프린스 호텔에 정차하는데요. 약 5분 정도 더 걸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 컨벤션 센터마의 정류소에서 내려주는 버스를 타셔야 제일 덜 걸어요.
우리는 물놀이를 위해 가는 것이라 분명히 어느 정도 갈아입을 옷 같은 짐이 있을 텐데 5분이라도 덜 걸어야겠죠. 제가 추천드린 노선을 타시거나 그 외의 노선을 타시더라도 반드시 이 정류소에 내려주는 버스를 타시는 게 편할 겁니다. 보시다시피 내려서도 7분 정도는 걸어가야 해요. 제 경우는 5분 정도 걸으니 해변이 바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소요 시간은 4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토마린 항구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던 나하시내 풍경과 다를 바가 없고, 나하시내를 벗어나면서부터는 미군 기지가 나오기 때문에 다소 풍경이 황량합니다. 혹시 99번을 타시게 되면 좀 더 돌아서 가는 점은 참고하세요. 99번은 약 50분 이상 걸립니다. 이런저런 동네 구경을 하시다 보면 금방 도착하게 됩니다. 참고로 24년 7월 18일 기준으로 26번, 55번, 88번, 99번, 112번, 32번, 43번 이렇게 7개 노선이 저 정류소에 정차했었습니다. 이제 도착을 했으니 물놀이를 즐기기 위한 정보들을 보시죠. 우선 락커는 200엔입니다. 소형 락커의 경우입니다. 저희는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평상복들을 2락커에 보관했었는데요. 성인 2명 기준으로 소형 락커에 집어넣고도 공간이 남았었습니다. 높이는 낮지만 안으로 꽤 깊습니다. 락커는 열쇠를 잠그고 나면 이 열쇠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목욕탕처럼 고무밴드로 팔에 차고 다닐 수 있습니다만 혹시나 바다에 빠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빼서 작은 가방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튜브는 대여비 500엔입니다. 보증금 포함해서 처음에는 1000엔을 계산하고 이후 500엔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파라솔도 한 개당 1000엔이라서 다른 비치에 비해서 싼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 파라솔을 안 쓰는 분위기였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 약간 흐린 편이기도 했었지만 대체로 물놀이 하느라 정신이 없다 보니 파라솔에 누워서 쉬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파라솔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파라솔 주변에 약간의 짐을 두고 돗자리를 까는 것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튜브를 빌려주는 곳에는 매점도 있습니다. 생수, 맥주, 아이스크림, 간식 등을 살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해변인 만큼 시내의 편의점과 마트 대비해서는 비싼 편입니다. 예로 오리온 맥주 355cc의 경우 편의점 마트에서 150엔에서 200엔 사이에 구매가 가능했는데 여기서는 300엔 정도였습니다. 물론 못 사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만 종류나 금액적으로 가벼운 간식은 사서 오시는 게 이득입니다. 마지막으로 샤워는 100엔에 3분입니다. 3분이면 남성분은 얼추 머리 감기까지도 가능하시지만 여성분들은 200엔 이상 준비하셔서 최소 6분은 쓰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세소코 비치나 마에다곡 같은 중북부의 비치들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한 샤워비이고 샤워실 시설도 이용객이 더 적어서 그런지 더 깔끔했습니다. 이어서 부대시설 사진들입니다. 좌측은 위치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이 실물 사진입니다. 튜브대 여소와 매점은 깔끔하고 아무래도 샤워실과 화장실은 이용객들이 있으니 모래가 많은 편입니다만 다른 비치들에 비해서는 무척 깔끔합니다. 냄새도 거의 없어요. 다음으로 유영 가능 구간의 사진입니다. 보시면 부표가 떠 있는 곳이 유영 가능한 구간인데 파도는 대체로 어느 정도 강한 편인 듯합니다. 수영하시면서 먼 바다 쪽을 보시면 먼 바다 쪽이 더 높게 느껴지는데 주변에 방파제를 만들면서 그 위에 산책로를 조성해 두었기 때문에 수영하시면서 보시는 풍경도 기가 막힙니다. 이어서 일몰 사진입니다. 일몰은 어떻게 사진으로 담을 방법이 없습니다. 꼭 직접 보셔야 하는데 특히나 이곳은 잔디밭에 누워서 일몰을 보기가 참 좋습니다. 모래사장과 바다 빛깔 그리고 노을이 이루는 환상적인 분위기는 무척이나 비현실적인 풍경이라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당일치기로 다녀왔던 타임테이블입니다. 저희도 아침에 날씨를 보고 즉흥적으로 계획 잡아서 갔었던 것이니 혹시라도 이 영상을 아침에 보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준비하셔서 출발하셔도 됩니다. 뚜벅이 분들에게는 최고의 하루를 선사해 줄 겁니다.